수업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수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미니 계산기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이 X값과 Y값에 각각 값을 입력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결과를 결과값에 출력해주는 미니 계산기를 제작할 건데요. 자, 제가 오른쪽에 실행 화면을 놓았습니다. 보면 43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Y값에는 10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31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도록 미니 계산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결과값을 원하는 사칙 연산의 유형에 따라 산출할 수 있는 미니 계산기를 한번 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AI 스타터랑 에뮬레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계속 에러 메시지가 발생한다 그러면 AI 스타터를 컨트롤 C 해서 완전 종료시킨 다음에 다시 열어 주십시오. 그냥 X 하시면 안 되고요. 컨트롤 C 해서 셧다운을 한 다음에 다시 AI 스타터 구동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뮬레이터를 다시 연결할 수 있어요. AI 스타터의 경우에는 일종의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상의 안드로이드 머신을 PC상에서 실행시키는 건데 이 AI 스타터가 서버의 백그라운드로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에뮬레이터를 실행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서 미니 계산기 화면 설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선택해 주세요. 프로젝트 이름으로는 V03_03으로 하겠습니다. 이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주셔도 돼요. 단 이제 이름을 알파벳으로 해야 되고요. 한글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숫자 밑줄만 가능하다고 하죠.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새로운 스크린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 그 다음에 레이블, 그리고 텍스트 박스를 사용해서 이 안에다가 해당 컴포넌트를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레이블 1의 텍스트라는 거를 가져올게요. 드래그 앤 드랍해서 옮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X값과 Y값을 입력할 텍스트 박스를 2개 가져오겠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는 버튼을 가져올 건데요. 버튼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눗셈을 수행할 버튼이라서 4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4개 가져올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버튼 4개를 다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X와 Y의 결과값을 처리할 결과 텍스트 박스를 하나 가져올게요. 텍스트 박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면 설계를 위한 컴포넌트 8개를 스크린 1 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먼저 레이블 1의 속성부터 변경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꼭 제가 한 대로만 안 하셔도 됩니다. 레이블 1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 주고 싶으면 주시고 글꼴도 굵게, 글꼴 크기, 그리고 이제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게 너비입니다. 이거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꼭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요소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이 너비만은 꼭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미니 계산기라는 문구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변경하고요. 텍스트 색상도 여러분이 원하면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속성 부여하겠습니다. 배경색 그냥 임의로 제가 한번 노란색으로 주겠습니다. 글꼴 굵게 하고요. 저는 크기를 한 20 정도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블 1의 텍스트를 미니 계산기라고 변경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할게요. 그리고 색깔도 변경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변경한 요소들은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됐습니다. 보시면 레이블 1의 경우에는 노란색, 굵골 굵게, 크기는 20. 그리고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텍스트 정렬. 마지막으로 텍스트 1의 문구를 미니 계산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 박스 3이라고 있는데 텍스트 박스 3의 경우에는 결과값을 산출하는 텍스트 박스입니다. 사용자가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텍스트 박스인데 여기에 이제 결과값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활성화의 체크를 해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용자가 결과값을 입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활성화 체크 해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텍스트 박스 3의 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지우던지 아니면 결과값이라고 문구를 변경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힌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회색으로 이렇게 음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값을 입력할 수 없도록 활성화 체크를 해지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거는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값도 이곳에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너비를 이제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결과값에 대한 부분도 이런 식으로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힌트라는 부분을 결과값이라고 해서 이곳에 결과값이 나오겠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버튼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버튼에 대하여서 각각 이름을 좀 변경할게요. 그래서 버튼 1, 2, 3, 4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튼 1 선택하고요. 이름 바꾸기 클릭해 주세요. 덧셈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버튼 2, 교재에는 아마 플러스, subtract, multiply, division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하겠습니다. 뺄셈. 그다음 버튼 3 선택하고 이름 바꾸기. 그다음에 곱셈 확인. 마찬가지로 버튼 4 선택하고 이름 바꾸기. 나눗셈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의 이름을 각각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버튼 1의 텍스트, 버튼 2의 텍스트, 버튼 3의 텍스트, 버튼 4의 텍스트에 보이는 문구를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변경한 다음에 모두 다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덧셈부터 해볼게요. 덧셈 선택하고 그 다음에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변경하고 텍스트에 보이는 문구를 덧셈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각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 그 다음에 텍스트 1 문구를 덧셈이라고 변경해 주세요. 그 다음에 뺄셈 선택하고요. 마찬가지로 부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 그 다음에 버튼 2의 텍스트를 뺄셈이라고 변경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곱셈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 그 다음에 버튼 3의 텍스트라는 문구를 곱셈이라고 변경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눗셈 선택하고요.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한 다음에 버튼 4의 텍스트의 문구를 나눗셈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 다 텍스트의 문구를 각각 맞게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비를 모두 다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모 요소에 맞춰서
가로의 길이가 조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요, 수평 배치라는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모두 다 한 줄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4줄에 걸쳐서 버튼이 들어와 있는데 레이아웃에 있는 수평 배치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모두 다 한 줄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선택한 다음에 수평 배치입니다. 수평 배치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수평 배치를 어디에다 넣을 거냐면요. X 값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덧셈을 할지 뺄셈을 할지 곱셈을 할지 나눗셈 할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Y 값을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수평 배치가 와야 돼요. 수평 배치는 이 사이에 와야 됩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경우에는 X 값을 입력할 텍스트 박스와 Y 값을 입력할 텍스트 박스 사이에 와야 돼요. 그래서 수평 배치를 선택하고 요 사이에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근데 보시면 파란색 줄이 보이죠? 파란색 줄이 해당 컴포넌트가 들어갈 위치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 더 위로 올리면 X 값 텍스트 박스와 Y 값을 입력할 텍스트 박스 사이에 들어가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떼세요. 그러면 수평 배치 1이 텍스트 박스 1과 텍스트 박스 2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이곳에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한 개씩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자, 마찬가지로 수평 배치 1도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부모의 가로 길이, 부모의 너비에 맞춰서 각각의 버튼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평 배치 1 선택하고요.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렬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곳에. 근데 여러분이 하고 싶다면 이제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안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넣으세요. 그럼 덧셈이 하나 들어갔고요. 덧셈이 이제 혼자 다 차지했죠. 왜냐하면 수평 배치 1이 부모 요소에 맞추기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덧셈 1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수평 배치 1의 부모 요소에 맞춰서 덧셈도 확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뺄셈을 넣을게요. 이제 뺄셈을 넣으려고 했더니 들어갈 위치가 없죠. 다 차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럼 들어갑니다. 곱셈도 이렇게 넣으려고 했더니 들어갈 위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넣어 보세요. 그럼 들어갑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면 변경해 주시고요. 뺄셈과 곱셈. 그 다음에 위치 변경하시면 돼요. 일단 넣으세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나눗셈과 곱셈의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넣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미니 계산기에 그 수평 배치 1이라는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버튼을 각각 배치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이제 각각의 버튼을 이미지와 연결시켜서 플러스 모양의 이미지, 마이너스 모양의 이미지, 곱셈 모양의 이미지, 나눗셈 모양의 이미지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미디어에 파일 올리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파일 선택 클릭하고요. 저희가 이제 바탕화면에 보면 EX1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런 다음에 실습 파일 들어가고요. 앱 인벤터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폴더 들어가세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디비전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먼저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요. 그러면 플러스라는 미디어 파일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연결하는 작업을 할게요. 덧셈을 선택하시고요. 이미지 부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플러스라는 이미지가 보이죠? 확인 누르세요.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서 덧셈이라는 버튼과 연결을 시켰더니 높이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좀 조정할게요. 픽셀로 해서 40픽셀 정도로 변경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그럼 이제 덧셈의 이미지의 높이가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구는 이제 필요 없겠죠. 굳이 이제 덧셈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덧셈이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는 없는데 원하면 두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덧셈의 텍스트를 지우겠습니다. 그럼 아까 왜 넣었어요? 넣지 않아도 됐는데 그냥 이중 작업이죠. 네. 그래서 덧셈의 문구를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뺄셈, 곱셈, 나눗셈도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뺄셈 선택하고 이미지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이미지를 안 가져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미지를 올리겠습니다. 파일 올리기 선택하고요. 파일 선택한 다음에 마이너스 이미지 가져올게요. 확인. 그 다음에 다시 파일 올리기 버튼 클릭해서 이번에는 멀티플라이라는 곱셈을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마지막으로 파일 올리기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나눗셈을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자, 그래서 지금까지 덧셈이라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높이를 40픽셀, 이미지를 플러스.jpg와 연결하고 텍스트의 문구를 삭제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뺄셈, 곱셈, 나눗셈 컴포넌트들도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높이에서 40픽셀로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뺄셈, 곱셈, 나눗셈 컴포넌트 모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뺄셈, 곱셈, 나눗셈을 3개를 모두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선택을 하는 방법은요. 뺄셈이라고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키입니다. 곱셈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2개의 컴포넌트가 선택됐다고 이렇게 이제 속성 밑에 부분에 표시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나눗셈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3개의 컴포넌트가 선택됐습니다 라고 나오고 그리고 스크린 1에 보면 뺄셈, 곱셈, 나눗셈 버튼이 초록색 테두리로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높이의 픽셀을 40으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뺄셈 40으로 변경됐고요. 곱셈 40, 나눗셈도 40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이미지를 연결을 할게요. 마이너스로 변경하고요. 확인. 그 다음에 문구는 삭제하겠습니다. 곱셈으로 가서 이미지 multiply.jpg로 연결하고 확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텍스트 문구 삭제. 나눗셈으로 가서 이미지를 division.jpg로 연결하고 확인. 마찬가지로 나눗셈 문구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에 대한 버튼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1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2 선택한 다음에 자,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 그래서 2개의 요소가 지금 선택이 됐습니다. 텍스트 박스 1과 텍스트 박스 2의 너비 속성을 동시에 이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컴포넌트를 동시에 선택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요, 텍스트 박스 이름을 값 1로 좀 변경을 할게요. 그래서 텍스트 박스 1 선택하고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값 1로 변경해 주세요. 확인.
마찬가지로 텍스트 박스 2도 선택하고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값 2라고 변경하고 확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변경이 됐고요. 텍스트 박스 3의 이름도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름 바꾸기 결과 값이라고 변경을 할게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래서 미니 계산기에 화면 설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크린 1에 컴포넌트 제목을 변경하고요. 블록 코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크린 1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스크린에 대한 설명도 넣을 수 있고요. 뭐 기본값, 강조색 이런 식으로 이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배경 이미지도 넣을 수 있는데 여러분 배경 이미지 한번 넣어볼까요? 파일 올리기에서 제가 한번 토비니 이미지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토비니 이미지가 스크린 1 화면에 가득 찬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이미지도 스크린 1이라는 컴포넌트에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굳이 이제 여러분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으신 분만 하시면 되고요.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배경색으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배경색도 스크린 1에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크린 1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제목만 좀 변경할게요. 자, 그래서 계속 내리면요. 제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크린 1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계산기라고 좀 변경할게요. 아니면 캘큘레이터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제목이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스크린 1에 대한 화면 설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블록 코딩으로 들어가 볼게요. 블록 코딩은 블록을 이용해서 코딩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건데 텍스트 기반의 코딩에 비해서 매우 간편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블록 코딩을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록을 이용해서 블록 코딩을 수행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크린 1 우리가 생성한 컴포넌트들이 보입니다. 그럼 이제 블록에서 먼저 변수라는 블록을 이용해서 변수를 3개를 좀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진행할게요. 변수를 클릭하고 전역 변수 만들기 이름 초기값이라는 블록을 가져오세요. 그런 다음에 이름에다가요. x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기값을 일단 0으로 넣겠습니다. 수학에서 0이라는 블록 선택해 주세요. 숫자 블록입니다. 그런 다음에 블록 껴맞추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복제를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복제하기. 그런 다음에 x2라는 부분을 y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를 더 복제해서요. 그 다음에 변수명을 result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x와 y의 사칙 연산 결과값을 수행할 변수 result입니다. 그런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클릭을 하게 되면 각각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사칙 연산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덧셈 버튼 클릭하고요. 상단에 있는 덧셈을 클릭했을 때 이 블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덧셈을 클릭했을 때 저희가 이제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냐면은 x라는 변수 값에 값 1의 텍스트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y라는 변수 값에 텍스트 박스 2에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해볼게요. 자, 변수를 선택하고 지정하기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가져오세요. 그런 다음에 덧셈 클릭했을 때 안으로 넣어 주시고요. 지정하기에서 전역 변수 x라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값 1의 텍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값 1이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입력하는 값
그걸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 텍스트를 이 부분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값 1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값 1의 텍스트라는 부분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값 1 선택한 다음에 블록 맞추기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변수 y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복제를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복제하기. 그 다음에 밑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y로 변경. 값 2의 텍스트로 변경해 주세요. 그래서 복제한 다음에 이 부분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결과값도 나와야겠죠. 그래서 결과값에 대해서는 x1과 y1에 덧셈의 결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결과값 텍스트의 반대로 x라는 변수의 값과 y라는 변수의 값이 담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과값 먼저 수행을 해 볼게요. 지정하기 결과값이라는 거를 가져오겠습니다. 결과값 클릭하고요. 결과값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하기 결과값 텍스트 값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의 결과값을 어떠한 부분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이 블록의 경우에는 결과값이라는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 값을 지금 블록으로 넣는 이 부분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와서 밑에다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result라는 변수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result라는 변수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변수에서 가져오기. 그런 다음에 전역 변수 result를 선택해서 이 result라는 변수에 담긴 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을 해줘야겠죠.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좀 복사를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복제하기. 밑에다 바로 넣어 주시고요. 이 부분을 result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 부분을 result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값 2의 텍스트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으로 버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덧셈을 수행해야겠죠. 그래서 수학에 보면 덧셈을 수행할 수 있는 블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가져와서 넣어주겠습니다. 블록 껴맞추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x의 값, 이 부분에는 y의 값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x 변수, y 변수의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변수로 가서 가져오기죠. 이 부분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x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복제하기. 그 다음에 y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덧셈을 클릭했을 때 값이 수행이 되는지 한번 먼저 결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우리가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한번 20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y 값에는 40이라고 입력하고 덧셈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덧셈의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뺄셈 한번 클릭해 보세요. 뺄셈 클릭해도요. 결과가 이제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한번 10이라고 변경하고 뺄셈 눌러 볼게요. 그래도 결과가 이제 나오지 않죠. 플러스를 누르면 결과가 30으로 변경이 되는데 뺄셈의 경우에는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덧셈에 대한 버튼의 부분만 블록 코딩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제를 해서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만 변경하면 되겠죠? 연산식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만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처음부터 다 하지 않고요. 복제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복제하기. 그러면 이제 X가 나오죠. 덧셈이라는 버튼을 2번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이 부분을 뺄셈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수학의 플러스 블록만
마이너스로 변경을 할게요. 자, 마이너스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여기에다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곱셈, 나눗셈도 똑같이 수행을 하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복제하기.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곱셈으로 변경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제 수학에서 곱셈으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x와 y를 각각 넣어주시고 쓰레기통에 버려주십시오. 자, 덧셈, 뺄셈까지 수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눗셈을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블록을 정리하고 싶으면요. 오른쪽에서 블록 정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가운데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눗셈을 좀 해볼게요. 자, 나눗셈 버튼 하나 수행하겠습니다. 복제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넣고 나눗셈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수학으로 가서 나눗셈이라는 부분 가져온 다음에 가져오기, 가져오기.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블록 코딩이 완료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값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과 5를 입력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수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값을 입력해 보세요. 100이라고 입력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래서 사칙 연산의 결과값이 올바르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웹 인벤터 변수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미니 계산기를 수행을 해서 화면을 캡처한 다음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로젝트에 가서 선택된 프로젝트를 내 컴퓨터로 내보내기 선택한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학번 언더바 02로 이름을 변경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고 이 파일을 이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번 언더바 02.aia라는 파일을 과제 제출에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